1.5% 정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기준으로 보면 300 몇이고 해가지고 4.09% 정도 차지하는 그 정도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참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생존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만 기업인이 가질 수 있는 그 자긍심도 키워줘야 되고 과거에 비해 가지고 너무 열악합니다. 예, 그 은행에서 지원하는 거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도 보전 면책 없이는 그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지원이 좀 있어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까요? 예. 남자들 지금 뭐 정부 규제나 기업에 그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행정적으로 구애만 거쳤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도움이 되려 하면은 은행 면책이나 지원책 말고 네. 지원책 말고 사과하는 거예요. 주변에 들으시는 말씀해 주셨어요. 예. 지금 기업이 왜 투자를 안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보면 주변 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베트남도 나가고 중국도 나가는데 베트남에 나가면 임금비가 우리나라의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투자를 누가 하겠습니까? 기업이 최종 목표는 윤을 추구하는 건데 윤이 추구한다는 기업이 이제 존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열악합니다. 그 옛날에 초창기에 흑백 텔레비스부터 칼라 텔레비, LCD, PDP, OLED까지 이렇게 쭉 역사가 오면서 그 팩트가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중소기업들이 적응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 대기업하고 상호간에 협력을 해도 사실은 그런 기술들이 대기업에 존속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그 기능을 가지고 다른 데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미가 뭐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은 전부 지금 공장 매매나 그런 건물 매매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구미 공장 가동률이 61%로 떨어져 있어요. 그 근로자 수도 9만 5천 명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인데 그래도 이 구미 공단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관에서 조그만 것부터 큰 거로 시작해가지고 전부 고액에 그치더라고요. 조그만 이제 소위 말씀드리면 신호 체계라도 하나 말하자면 근로자들이 시간 전략하고 환경 오염 걸리고 기름 전략하고 그런 부분들 하나 연동식으로 잡아주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미공단 살아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세미나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구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도 방안을 주제로 2018 구미 지역발전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종석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장 원종석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와 구미 상공비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18 구미 지역발전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공동개최에 애써주신 구미 상공비서의 조정문 회장님과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이무 구미 부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에 주제 발표를 해주실 경북대학교 이철호 교수님과 구미 전자정보기술원 허영석 미래전략연구소장님,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이승희 금호공과대학교 교수님, 또 토론을 해주실 김금수 구미대학교 교수님, 배병찬 대진기계 대표이사님, 조진영 금호공과대학교 명예교수님, 박정구 구미성모교육소 사무부장님, 김동균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 기획조사부장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구미는 지난 50년간 구미 국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세계적인 ICT 품목을 생산하는 산업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구미는 고용과 수출이 급감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한국 산업단지 공매를 따르면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고용인원은 2015년 4월만 하더라도 10만 3천 명이었으나 올해 6월에는 9만 5천 명에 그쳐 불과 3년 2개월 사이에 약 8천 명이 줄었습니다. 수출 부진은 더욱 심각합니다. 2018년 2월에서 9월 중 구미 수출액은 156억 4천만 달러로서 정점이었던 2013년 동기에 비해 약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구미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관련하여 일부 대기업의 생산 설비 이전을 비롯하여 다양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구미 경제의 산업 구조 및 구미 경제의 근간을 두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된 데에도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미 지역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7년만 구미시 제조업체 중에 중소기업체 업체수는 3,012개로서 전체의 98.8%를, 고용인원은 5만 명으로서 전체의 58.4%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일부 대기업의 부품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등 자생력이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미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높이는 동시에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과감히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혁신을 극대화하는 경제 생태계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성장률을 제고하는 지원 제도 설계, 민간 벤처 투자 활성화, 공정 경제 강화 등 시급히 추진되어야 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고급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환경을 중요한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중소기업들도 과거와는 다른 사고와 마음가짐으로 스스로 혁신하는 노력을 크게 높이고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에서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열띤 토론을 통해 구미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바꾸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주시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특히 세미나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정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님이 인사 말씀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회장님께서 오늘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포항에 계시는 경제인 간담회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묵 구미부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구미부시장 이무입니다. 정말로 대단하신 우리 경제분들이 분수하시고 경제 총괄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저 꺾여도 모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구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자생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된 공직자로서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실제로 우리 장시용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가지고 지금 하신 말씀을 고견을 청취하시고 또 우리 미래 구미 산업 발전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은데 사실 오늘 포항에서 VIP 행사가 지금 있습니다. 포항에서 VIP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지금 시장님께서 VIP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애로사항과 향후 발전 전략에서 지금 건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참석하게 되면서 우리 좀 여러 경기단체에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소중한 계기가 이런 또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계기가 없는데 참 아주 좋은 뜻이고 이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원정석 우리 한국은행 대우경북 우리 부모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영석 우리 금융감독원 대우경북 지원장님, 어디서 우리 금융결제원 대우사무소 우리 소장님, 그리고 이승관 우리 노동청 구미지청장님, 또 최문수장님, 참 많은 분들이 지금 와 계십니다. 보니까 경제계에서는 걱정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 와 계신 것은 그 모든 내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 행사가 제가 처음에 했겠지만은 구미시가 주최를 하고 구미시가 걱정을 해야 되는데 또 한국은행에서 이걸 걱정을 해가지고 구미 경제에 대해서 또 해석을 모신다는 이런 자리를 말해주신 데 참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50인 이상, 50인 이하의 공장 가동률이 지금 39%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산업 단위 전체적으로 보면 약 69%를 가는다면 50인 이하 중소기업체의 어떤 가동률이 너무나 지금 떨어져가지고 가동률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실업난이 또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업난은 지금 전국 사회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우리 언론에 계신 데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자살을 공동하기는 어떤 그런 악순환이 좀 연결되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끈을 전부 끈을 이 악순환 끈하고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 장충 부장님께서 도로서 나한테 우리 구미 미래 산업 발전 비전을 새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8대 신성장 산업에서 새롭게 지금 개척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한 1개월 전에는 4차 산업위원회를 별도 또 창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4차 산업위원회가 우리 구미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상당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단순 제조사, 제조 그런 데 대한 중요성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4차 산업은 너무 좀 크게 보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 강적인 제조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이 소중한 시간 많은 대안을 주시면은 그걸 또 저희 시에서도 반영할 수 있는 반영을 하고 같은 의회 쪽 파악할 수 있는 건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일단 다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참 너무 소중한 친구 오시는 것에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주로 우리 경북대학교 교수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허영석 우리 소장님, 김문수 우리 국민대학교 교수님, 김영균 우리 한국은행 기획조사부장님, 박정부 우리 상임 항상 우리 의장하시는 상임 상무부장님, 배정자 사장님, 그리고 이재훈 우리 이재훈 장님을 하셨구나. 예,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공연을 소중히 시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시면 조금 머리도 식히고 한국의 우리 영남의 인터넷 검상 방송이 오늘 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납니다. 한번 시간 되면 검산에서 좀 들으시다가 스트레스를 한번 풀어가시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건성을 기울이기 위해서 가장 축사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빈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으나 시간 관계상 모두 일일이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제 발표에 앞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문 부시장님, 원종석 본부장님 및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제 발표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1주제는 이철우 경북대학교 교수님이 구미지역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철우 교수님께서는 대한지리학회 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클러스터 진화에 있어서 회복력의 인류와 과제를 비롯하여 120여 편의 논문을 작성하시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계십니다. 현재 경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장, 한국지역지리학회 회장 등을 맡고 계십니다.
이철호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경북대 이철 교수입니다. 30년 가까이 여단에서 강의를 해왔습니다만 역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하고 세미나하고는 좀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약간 긴장이 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경북대학에 근무를 하면서 지역경제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구미에 대해서 경제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인 학술적 연구를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이번에 우리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서 저에게 지금 구미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니 학문적으로 좀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있어서 그렇다면은 제가 한번 그동안 병원도 있고 하니까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수용을 해서 저희 제자이기도 하고 영국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쭉 진주 경상대학교 이종호 교수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지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제가 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본부장님과 구미 부시장님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인사를 드리지 않겠고요. 이 자리에 특히 작년에도 저는 이 자리에 토론자로 왔었습니다만 작년과는 달리 역시 경제가 힘들다 보니 원래는 경제 관련 관계자님께서 많이 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발표가 끝나고 난 내용에 대해서 심사해하게 많은 지적을 해주시면 그것을 잘 반영을 해서 마지막 연구를 마무리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타 없는 지적 그리고 코멘트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목차를 보게 되면은 좀 일반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과 좀 다른데 이론적인 논의와 분석 틀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지금까지 아마 지역경제 혹은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세미나의 발표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좀 이론적인 부분에서 한번 틀을 만들어 보고 그 틀에 맞추어서 구미 경제의 문제를 한번 진단해 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의 현황 분석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황이라든지 지역경제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해당 지수가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줄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구미의 지금 경제를 진단을 할 때 어떤 시각에서 진단할 것인가 했었을 때 혁신 생태계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실태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그 실태 분석을 기초로 해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구미 클러스터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조성을 하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걸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 구미 경제를 쭉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가 힘들었던 게 IMF 국제금융제하고 세계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국가 전체나 전체 지역 경제에 가장 큰 임팩트를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다른 조사를 해보니까
구미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그 당시에는 원청기업인 대기업들에게는 많은 시련이었지만 중소기업에는 그렇게 위기 상황을 겪지 못했는데 가장 심한 것이 최근에 소위 말해서 우리 구미의 앵커 기업의 역할을 해왔던 대기업이 외국이나 수도권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고요. 자, 이런 중소기업,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을 새로운 산업 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점이었고요. 그래서 그보다는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힘을 얻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에서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혁신생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혁신생태계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구미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지역의 뿌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이 정권에 바뀔 때마다 그 아젠다에 통해서 일시적인 그러한 지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인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생태계적인 관점에서 중장기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마치 이 정부에서 경제정책 방향으로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지난해 7월에 새 정부 정책 방향이 있기 때문에 구미의 생태계 조성 방안도 현 정부와 경제정책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맥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제 이번에 발표는 그 기존의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에서 제기됐던 점에서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보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식에서 아마 구미에 계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관계자들도 보게 되면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요. 의견이나 정책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하고 좀 다르면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 다른 것을 이렇게 수렴해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면은 내하고 다르면은 당신은 틀렸어. 지난 정부 거는 틀렸어. 그럼 다르면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하던 그 인식에서 벗어나야만이 구미의 앞으로의 중소기업 정책도 관련 주체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기존의 정책들을 여러분 보시면 알거든요. 애가라는 것은 저거는 중앙정부의 부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산자부, 군무부서, 예를 들면은 구미시면 구미시, 구미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 경북공무원본부, 애가 이것으로 어떤 정책 이 하나로 혁신 클러스터 중에서 미니 클러스터 하나로 이번에 해결할 수 있다. 절대 저는 해결될 수 없다고 자신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는 구미의 중소기업을 기업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기업, 그 다음에 학계, 그 다음에는 관계, 지금까지 이렇게 상관학 협력 체제를 했었습니다만은 아마 그동안 구미시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시민이라는 주체를 고려하지 않은 그렇게 같은 주체로 인정하지 않은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걸 제 눈으로도 확인했고요. 아마 실감하실 겁니다. 제1공단의 산업단지 그 과거 대우전자 자리에 그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과정에 있어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과거 좀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삼성전자 연구소 이쪽 지역으로 유치 문제들이 있어서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는 구미 경제가 힘든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고 이제는 상관학 시민단체까지 머리를 합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것저것 아니고요. 지금까지 해왔는 것들을 전부 다 엮어서 쓸 수 있는 걸 쓰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그런 상태로 시스템적으로, 달리 말하는 구미 경제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대기업 유치를 유치대로 하자는 게 아니고 대기업 유치와 저주권 강화라는 이런 것이 어떻게 얽매여 있느냐 하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단계적입니다. 단계적. 예를 들면 설사 정권이 바뀌고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이 좀 바뀐다 하더라도 그 구미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좀 잘 사는 게 조금 호경기라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세계 자본주의 역사상 봤을 때 잘 나가는 지역이 끝까지 지속 전개까지 잘 나가는 지역들이 없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세계 경제 변화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해요. 그 다음에는 개성입니다. 재구조화를 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가 저는 기업을 경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기업이 시대 변화에 이렇게 맞추어서 개선해 가는 걸 또 우리가 재구조화라고 해요. 근데 과거에는 구조 개선이라고 했죠. 구조 개선은 한번 하면 개선되지만 재구조화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가장 간단한 대로 원료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구미에 있는 전자 제품, 그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을 주로 금속을 사용하는 것을 탄소 수지를 사용한다라든지 해서 원료를 바꿈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동일한 원료를 쓰더라도 제품을 바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한 제품과 동일한 원료를 사서 시장을 바꾸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재구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고, 특히 지금까지 각종 정책들이 R&D, 인력 양성, 세제 혜택, 시장 개척 등등을 파편적으로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을 이제는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종의 다양성, 경쟁과 협력, 그리고 좀 더 개방적이고 지속적인 이러한 정책에서 구미의 산업정책, 구미의 중소기업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혁신생태계라는 것은 제가 장황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이 생태계에 대해서 주목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4차 산업도 마찬가지고 창조 산업도 특히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합의된 정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것을 요약해 보면 국내적으로 그 지역의 주체인 기업, 대학, 연구소, 지방정부들,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것 해놨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속에서 마음속으로 뭐가 있냐면, 알라에서 지금 혁신 체제 혹은 클러스터하고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차이는 특히 이쪽에는 RS라든지 그 다음에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없는 부분을 외우는 거고, 예를 들면 연구기관이 부족하다는 연구기관을 넣고, 그 다음에 그런 주체들 간에 네트워킹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데 비해서 이 혁신 생태계라는 것은 이제는 그렇게 서로 알고 지낸다는 게 아니고요. 그 신뢰관계를 형성해요. 즉 다시 말하면은 좀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교류를 하다 보면은, 이 기업은 지금 좀 그동안에 보게 되면 믿을 수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담보를 좀 줄인다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신뢰감에, 그 다음에 기업들도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지방정부도 이제는 그런 관리하고 기업을 관리하고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 줬으니까 우리는 너희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해서 그러한 관리자의 입장이 아니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같이 문제를 풀려는 의식을 갖고 있구나, 이제는 동반자로서 이야기할 만해 라고 하는 것까지 배우는 걸 그거 우리가 뭔가 하면 혁신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혁신생태계가 우리가 알라이언스라는 것은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알라이언스가 잘 구축된 구현체, 현실의 실현체는 뭔가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하듯이 이 혁신생태계가 제대로 잘 지역에 뿌리 내려져 있는 지역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혁신지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구미가 지역경제를 하려면 구미 전체가 혁신지구화라는 목표를 두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혁신생태계는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경제적 자산, 물리적 자산, 그 다음에 네트워킹 자산이 있는데요. 그동안 보게 되면은 구미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산이나 물리적 자산은 어느 정도 잘 그래도 기본적인 갖추어져 있는 편입니다. 물론 제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자산 중에서 국제공항이라든지 KTX 역사가 구미에 없다라든지 그래서 불편하다는 말씀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혁신 주체들 간에 관계기관, 사회적 작업, 즉 다시 말해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지구의 대표적인 혁신지구라는 건가 하면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여가와 문화를 즐기는 그런 인간의 삶 프로세스의 기능이 어우러져서 인재들이 외부로부터지만 사는 거점이자 새로운 도시문화의 발신지로 되는 것을 두고 우리가 혁신지구라고 하며 이 혁신지구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혁신지구는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연구도에서 논문도 발표했었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인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이라는 곳입니다. 이 지역도 쭉 보게 되면 1956년생입니다. 제가 동갑이에요. 56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동안 50년간 끊임이 성장을 해왔지만 물리적인 인프라와 생활 편의 시설들의 부재중으로 해서 연구단지에 진정한 개선이 필요하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세계적인 과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거기 와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생활기반 자체가 좀 약하더라. 그래서 그때 2011년부터 이 트라이앵글 파크에 있던 중앙지에 미개발지로 남아있던 30만 평입니다. 30만 평의 생활 편의 시설 지구로 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명실공히 노스캐롤라이나 트라이앵글 파크가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한 80여 개가 넘는 혁신지구라고 지금 출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이란 나라하고 한국이란 나라도 다른데,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의 트라이앵글 파크가 저렇게 대표적인 지역은 우리 한국에서 그것도 구미에서 이게 가능하겠나?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구미의 혁신지구와는 첫발도 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를
믿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아시잖아요. 1960년대에 북한보다도 더한 아시아 최빈국에서 지금 OECD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야 될 방향이 하지 못하고 그 방향을 가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를 서로 공유하지 못한 거지. 그것만 공유되고 방향만 명확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미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산업단지인데요. 이 산업단지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한번 보니까 21세기에는 산업단지 4.0가 맞춤식 생산입니다. 맞춤식. 이게 맞춤식 생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경제가 과거에는 생산자 주도 경제에서 이제는 소비자 주도로 바뀌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지 않으면 어떤 기업체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도 구미는 맞춤식 생산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산업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의 맞춤? 원천 기업의 맞춤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맞춤식 원천 기업을 거의 한두 개, 소수의 원천 기업에 맞추는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 소수의 원천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기업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구미에 있는 대기업들이 구미에 있기를 바란다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제는 맞춤식 생산을 원천 기업을 다변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협업형입니다. 단독 운영기보다는 중소기업들이 같이 운영을 맡고 이런 그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산업지구를 앞으로 그쪽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니 이 점에 비추어 봤을 도 혁신지구라는 것이 적절한 하나의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연구 내용은요, 첫째는 중소기업의 기업 자체의 혁신 역량을 좀 분석을 해봤었습니다.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 연구기간 자체가 길지 않아서 그리고 또 특히 제가 이 연구 말고 지난번 연구를 위해서 구미에서 한 150개 업체 인터뷰,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또 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급하고 그래서 첫째는 한 100여여 개 기업을 컨택을 했었습니다만 그 중에 좀 부족한 내용이 불실한 부분을 다 제거하고 68개 설문조사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 기업체를 보게 되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300인 이하의 기업도 하나를 했고요. 그 다음에 320인 이하의 기업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만 기업의 규모, 유형, 그 다음에는 성장 단계, 매출의 원천 기업의 유형, 거래 관계 등등 이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